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177건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폭설과 강풍으로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운행이 지연되면서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이임식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행정 공백을 초래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는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과거에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인물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10대와 20대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굿모닝 화이팅 2부 시작합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척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무척 춥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5.3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9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또 대관령 영하 19.5도, 서울 영하 13.8도, 대전은 영하 12.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7도, 청주 영하 5도, 전주는 영하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다소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얼어붙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대설과 한파로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17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57개 항로에서 모두 68척이 통제됐고 지방도로 12곳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중대본은 그제 저녁 8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제주 지역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59편이 결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항공기 198편의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항공업계는 예약 승객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에서 7천여 명이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강풍과 대설, 극변풍 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서민과 약자 편에서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며 장관으로서 잘못하거나 부족했던 일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며 지명소회를 밝혔습니다. 여권의 지속적인 차출 요구를 받아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당장 법무행정 공백은 물론 그동안 국무위원 신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병행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법무부 수장에 오르며 포스트 권력으로 주목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줄곧 날선 대립을 이어가며 초기엔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참패로 끝난 뒤 언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입성을 바라는 여권 구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국무위원 일정이라기엔 애매한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해 인파가 몰리자 3시간 동안 팬미팅을 연상시키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대구에 이어 대전까지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직접 선수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결론을 정해둔 것 같은 한 달여 정치 행보 끝에 한 장관은 결국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첫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경쟁 상대로 만나게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정당성을 앞장서 역설해왔던 터라 대야 관계는 물론 국무위원 인선사에서도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10년 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속전속결로 여당행을 택하면서 당장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서둘러 인사검증을 마치더라도 후임 임명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한 달간은 인호공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윤 정부 초대 법무장관직을 내려놓은 한 장관은 향후 정치 구상에 관해선 자세히 설명했지만 법무행정 공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법안의 내용과 법안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물건떨이 하듯 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법이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시간 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총선 공약 발표차 서울 구로구 경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기 결론이 나오면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사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지난 2020년 8월 관련 재판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차례 발언합니다. 대법원 재항고심 판결이 조기에 나오면 한일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법정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뤘고 2005년 제기된 소송은 2018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13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지만 피해자 4명 가운데 남은 건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재판 당시 조 후보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일괄 처리 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란 겁니다. 개인 청구권 소멸이 외교부 입장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것이 역대 행정부 입장이고 법원 판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조 후보자의 과거 입장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한 겁니다. 판결 하루 전 외교사령탑 후보자 신분으로 기자들 앞에 선 조 후보자는 양국 사법부 판결이 충돌해 외교적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피해자들의 고충과 인권 문제를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7년 넘게 미제 상태로 남겨졌던 성폭행 사건 범인이 DNA 분석을 통해 뒤늦게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남성의 채모가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주변에 CCTV가 없는 탓에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검찰과 함께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DNA 데이터베이스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를 대조해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인물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경찰이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10대와 20대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들의 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로 시작됐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고 자신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팀장과 연결됐습니다. 이 팀장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추문 담벼락 훼손을 보고받은 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라고 지시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10대들이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거절하자 이번엔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하라고 시켰습니다. 10대들은 범행 인증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이 팀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다니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배우를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10대들에게 10만 원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속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팀장의 지시에 따른 10대 임무군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한 10대 김 모양은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제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임군의 범죄를 따라한 20대 설모 씨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자산가 행세를 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백억 원 돈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식당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식당 주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339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피해액으로 집계됐던 지난 10월 270억 원보다 200억 원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직업이나 나이, 학력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모든 전화와 문자는 범죄 관련성을 의심하고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접속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적 양계 농장에 번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영향으로 달걀 생산량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AI 발병 이전인 지난 10월 기준 도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산란개는 428만 마리였지만 현재는 매몰 처분 탓에 263만 마리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달걀 생산량도 311만 개에서 163만 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올 겨울 들어 가금류 사육 농가 1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용차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거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면서 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어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낸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 최근 4년 동안 42건이 부과됐습니다.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 9대를 몰고 다니기도 했는데 운행 일수를 합치면 2달이 넘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강원도 동해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최고였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대상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타는 공용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4년 동안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2%인 14곳이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해 한 번 이상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과 건수는 모두 89건, 금액으론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조사한 202개 기관 중 138곳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826건 부과받았으며 벌금으로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일부는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를 몰고 다니기까지 했는데 이런 공용차가 300대가 넘고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2,200일에 달했습니다. 1년마다 드는 자동차 보험을 제때 갱신을 안 해 무보험차가 된 것입니다. 보통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광역은 17곳 모두 다, 기초는 167곳이 정기검사를 늦게 받아 한 번 이상 과태료를 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3,100건, 낭비된 세금은 1억 1,400만 원에 달합니다. 돈을 떠나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자체마다 공용차 담당이 있긴 하지만 차량 배정과 구매, 총 대수 관리를 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업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공용차 이용자가 보험 보장 기간과 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간병비를 11조 원 절감한다는 목표인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둘째 아들의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노 부부의 비극 원인은 이른바 병간호 스트레스로 추정됩니다. 간병지옥, 간병사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도입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처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 인력을 늘립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가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중증 환자 비율이 높으면 간호사를 더 배치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간병 인력을 지원합니다. 내년 7월 시범 사업에서 우선 10개 병원에서 600명을 선정해 180일 안팎으로 지원해 줍니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인 2만 5천 명 중에서 평가단이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2단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전국 요양병원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퇴원 환자에게도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내년에 방문형 간호 통합 제공센터를 신설합니다. 시군구가 퇴원 환자 정보를 받아 센터에 연계하면 방문 간병 인력을 환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400만 명이 혜택을 받아 간병비를 10조 7천억 원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10.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일단 내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에는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재원은 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중도 환자까지 지원했을 때 최대 15조 원을 추산했지만 지원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협상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40명 석방 조건으로 2주 동안 휴전하자는 제안을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하마스가 일단 전면적인 휴전이 우선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기능은 거의 마비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가자 지구 내 난민 수용소 바로 옆입니다. 차량 뒤로 몸을 숨겼던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공습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사상자가 넘쳐납니다.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갈 병원도 없고 가봐야 제대로 치료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But they're not able to perform surgery. They're able to only provide pain management, some wound care, some trauma stabil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자 지구의 의료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제대로 기능하는 병원이 아예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만 할 수 있는 병원조차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껍데기만 남았고 새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호스피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Only 9 out of 36 health facilities are partly functional in the whole of Gaza. All of these in the south. There are actually no functional hospitals left in the north. 굶주림과 목마름도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엔은 가자 주민 절반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으며 90%는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필요한 식량의 10%만 가자 지구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후 프라하의 명문대인 카렐 대학교에서 이 학교 철학부 학생인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체코 경찰이 밝혔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전속 계약을 맺은 새 소속사를 통해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과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선 일주일 뒤부터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손발톱 정밀 검사도 요청해 국과수로부터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드래곤의 새 소속사는 이 부분부터 공식화했습니다. 최종 무혐의 및 불송치로 공식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권지용 씨는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혐의도 연관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2월 28일 자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권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년간 몸담았던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소속사와 시작하게 될 내년 계획도 밝혔는데 첫 작업은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 설립입니다. 마약 퇴치,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가 없는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후원을 하며 나와 같은 일을 할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활동을 펼치려 합니다.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사회적인 활동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억측을 잠재우려는 듯 음악인의 책임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 소속사와 내년 컴백 계획까지 확정한 지드래곤은 내년 초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암투병 중인 팬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을 담아 친필로 눌러쓴 손흥민의 응원 메시지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토트넘 훈련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손흥민이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토트넘 구단이 마련한 팬 메일이라는 이벤트. 팬이 구단에 편지를 보내면 선수가 직접 답을 해주는 건데 손흥민 앞으로 도착한 사연은 조금은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Despite the uncertainty with our dad's cancer, we always see football as a place where we can all escape what is truly going on. 토트넘 열성 팬인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암투병 중인데 최근 암이 전이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 사연을 읽으면서 울컥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친 손흥민은 자신이 한번 만나주면 큰 힘이 될 거라는 요청에 구단과 함께 그의 가족들을 초대한 겁니다. Yeah, obviously I'm a little bit emotional guy, but still the letter was very
going to my heart, and I just want to do something for you guys, and which is make you something special memories. Thank you. 팬 가족들은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들에게 친필로 꾹꾹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Sending you my best wishes. Stay strong. Keep fighting. Sonny. 토트넘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영상으로 감동했다는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돼 연말을 맞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50여 개국 3,000개 팀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2023 서울콘 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4흘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립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어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서울콘을 세계적 박람회로 자리매김해 창조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서울을 1인 미디어 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만큼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입니다. 장갑을 끼고 있지만 손이 아릴 정도로 시린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무척 춥게 느껴지고 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1.3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날씨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5.4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9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또 대관령 영하 19.8도, 서울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3.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7도, 청주 영하 5도, 전주는 영하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다소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사르르는 찬바람이 들어와 혹독한 하루를 보내야 했고 또 전국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까만 가림막을 두른 비닐하우스 단지에 하얀 눈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맹렬한 추위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 곳곳이 미끄러운 빙판길입니다. 400여 세대의 주민 700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 비닐하우스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디도 못 가면 지난주에 교회도 못 가서 또 추워서 축을 못 가지 비오면 못 가고 눈을 못 여가 길이 안 좋아 빗방길이라. 도시가스와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 연탄을 수시로 갈아줘도 방을 데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럼 밤에도 나와서 가세요? 네, 새벽에도 가고. 오늘도 새벽 좀 늦어가지고 꺼져서 해가 내서 가서. 방 안에서도 외투를 겹겹이 입고 있지만 사르르는 바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집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난로가 있어도 공기가 서늘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하차도 천장 기둥 사이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얼음줄기가 찌를 듯이 날카롭습니다. 인천에선 고드름이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여러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80여 건 신고가 접수돼 하루 동안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고혈압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청계광장 폭포의 세찬 물살을 받는 청계천 곳곳에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거나 발로 차도 깨지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관련 사고와 질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전북 무주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지난 17일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는 노년층은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져 더 취약합니다. 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혈액 속 수분이 손실돼 점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기온차에 혈관이 수축하는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도 좀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혈전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곳곳이 빙판길이 되면서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은 손에 작게는 찰과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곳에 고관절에 손상이 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관절 부위가 골절이 오게 되면요, 걸음을 걷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요, 장갑을 끼시고. 대표적인 한랭 질환인 동상 증상이 있으면 37도에서 39도의 온수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더라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주가 권장됩니다. 특히 한랭 질환 환자 60% 이상은 65세 이상이어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유의 행보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동안 직분이나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사퇴 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잘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면모를 일신해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역구인 울산 남구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 법무행정의 공백은 하등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그렇게 마음이 급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이 먼저 장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를 준 쪽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수수자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구속된 윤관섭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성만 의원과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대표 투표가 시작된 재작년 4월 28일 아침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윤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10개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이날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를 나눠줬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수수 의심자로 보고 일부 의원들과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내용과 제시할 증거들이 많아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이틀째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 출석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디에 있든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로 언제까지 수사를 마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한 10대와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쯤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임 군은 지난 16일 연인인 김모 양과 함께 경복궁 담벼락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우원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엑스터시를 비롯해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시내에서 대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5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인 법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다니는 학교로 와서 범행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을 피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립니다. 범인 눈에 띄지 않으려 건물 옥상 난간에 아슬아슬 숨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프라하의 대표적 명소 카렐교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카렐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이 대학 철학부 학생으로 알려진 20대 범인이 총기 여러 개를 들고 돌아다니며 난사했습니다. Happened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couple of bangs. I didn't even realize it's a shooting. Then suddenly there were students and teachers running out of. 범인은 체코 서부 호스툰에서 50대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프라하로 와서 범행을 벌였다고 체코 경찰이 밝혔습니다. V tuto chvíli my víme, že při této tragické události přišlo o život více než 15 lidí. Víme, že minimálně 24 lidí bylo zraněno. 경찰은 사전에 범인이 카렐대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부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범이 있다는 단서는 없다고 체코 당국은 밝혔습니다. Informaci, kterou bych možná vyslal i do toho mezinárodního prostoru. V této chvíli neexistuje žádná indicie, že by tento čin měl jakoukoliv spojitost s mezinárodním terorismem.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다며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WHO의 가자지구 구호 책임자인 리처드 피버코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가자 북부 지역에서 온전한 수술 등 의료 기능을 하는 병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여 만에 고위급 군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류절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현지 시각 21일 영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군 통신 채널 복원을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이완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당시 확대 정상회의에서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타이완을 차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4월 이후에 진행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오염수 이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에 시행할 5차 방류 대상 오염수 7,800톤을 내년 1월부터 보관 탱크에서 측정용 탱크로 옮길 계획입니다. 미국이 중남미의 앙숙인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이자 돈 세탁 혐의로 구금하고 있던 알렉스 사브를 석방하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인 10명을 풀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을 넘나들며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도청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이 개원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인력 운용 방식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급여 지원도 확대되면서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구별 없이 20회에 인공수정 5회까지 더하면 전체 25회까지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